예, 반갑습니다. 라우루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제가 무료 투닝 이벤트에 9분이 선정됐죠. 그 중에 이제 첫째 번 이제 작업을, 그러니까 투닝을 할 겁니다. 나머지 8대는 또 이렇게 제하고 그분들하고, 시간 조율해서 할 거고, 이번에 첫 번째 이제 차가 이제 들어왔죠. 이렇게, 혼다 어코드 10세대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주분이 이 차에 대해 조금 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고, 또 시스템도 보니까 만만찮습니다. 이게 아주 좀 높은 시스템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잠깐 음악 사용하는 방법을 옆에서 들어봤을 때 소리도 질감이 좋았습니다. 만만찮은 이제 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왔으니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스템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차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랜저보다 조금 작게 보이기도 하고, 도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에는 요만큼을 배펄 작업으로 이제 해서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6.5인치죠. 6.5인치 스피커고, 오디션 떼시스 2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A필러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인치와 1인치인데 1인치가 아니고 여기에 한 1.5인치 아주 큽니다. 떼시스 2입니다. 근데 3웨이 세트죠. 그렇게 작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소리가 그런대로 잘 납니다. 트렁크로 가보면 시스템이 다 보이겠죠. 제가 조명을 이제 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 이제 음원의 이제 그 순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음원이 USB로 듣게 되고, 또는 과거에는 CD로 듣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홈도 그렇고 카 오디오도 그렇고 네트워크 플레이를 많이 이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음원을 타이달 같은 데 연결해서 마음대로 종류별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의 기본적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네트워크 플레이가 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가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카카오 뮤직, 우리나라 또 멜론, 구글 음악, 그리고 타이달, 미국의 타이달이 음원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러한 온라인상의 음악을 내가 전 지구상에 올려진 음악을 다 듣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온라인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그냥 데이터 연결받아서 듣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는 홈도 그렇고, 자동차 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공유기가 있어요. 공유기. 이 공유기가 있어야 온라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집에는 유선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차에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와이파이를 받아야 되죠. 공중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파를 요 안에 네트워크 플레이기 안에 유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심. 핸드폰에 유심도 하듯이 유심이 들어가고, 또 저기에 이제 연결되면 데이터가 달아먹겠죠. 근데 유심은 별도의 핸드폰 번호 필요 없고, 내 핸드폰이 KT, SK, LG면 같은 동사의 대리점에 가서 유심만 하나 사가지고 저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내 핸드폰 데이터하고 나눠 쓰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저기서 연결된 온라인의 데이터가 여기 보이는 랜선 보이죠? 랜선이 USB 또는 플레이를 하는 이제 본체로 갑니다. 이 기계가 USB 음원이 나오죠. USB 아날로그도 나오고 동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로 통해 가지고 음원을 재현해낼 때는 ICL도 있고 동축도 있지만 강도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강도 있는데, 주로 USB 아웃이 가장 명확한 데이터로 음원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증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이는 빨간 저게 외부에 USB 우리가 꽂아서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저쪽에 062는 온라인상의 음악이죠. 그 음원을 또 이렇게 넣을 수도, 플레이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네트워크 플레이기에서 음원이 생산돼낼 때, USB 선으로 넣을 때가 가장 손실이 적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USB 선이 나오게 되면 그 음악은 동축도 아니고 광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니죠. 그래서 그 USB 그 음원 파일을 받아서 다시 일반적인 아날로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리로 변형해 주는 것이 지금 보이는 저게 자버스라는 DA 컨버터입니다. 근데 결국은 USB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죠. 강도 디지털 신호고, 그런데 이제 선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또 행태가 다르고, 그래서 가장 손실 없이 읽어낸 USB 데이터 소리가 요 자버스 본체 DA 컨버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나오면 이제 아날로그로 변형돼서 우리가 통상 프로세서로 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쭉쭉쭉 베이스, 미드 베이스, 중음, 고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그 USB 그 데이터 소리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요 보면 있죠. 한 똑같은 거 있죠. 같은 회사에서 써도 되고 다른 회사가 써도 됩니다. 근데 주로 같은 회사 걸 씁니다. 왜냐? USB 소리가 바로 윗단에 있는 DA 컨버터로 들어가도 좋긴 한데, 이 USB 소리가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랫단에 USB 허브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 USB 허브가 뭐냐면 USB 소리가 들어오면 좀 더 이 정보 처리를 좀 더 고급 클락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안에 내용이 안 많겠습니까? 전원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리 들어온 데이터의 소리를 위쪽으로 바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위에 그 DA 컨버터만 있어도 되는데 USB 소리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USB 그 신호입니다. USB 음악 플레이기를 말하는 게 USB 신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음악 정보를 좋게 하기 위해서 USB 허브를 하나 더 넣었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울로 두 기기는 랜선으로 서로 꽂으면 왔다 갔다 데이터 통신해서 두 기기지만은 하나의 기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위에 DA 컨버터만 쓰는 것보다는 아랫단에 USB 허브가 들어가면 더 좋은 정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가 처리된 것이. 그게 여기 헬릭스 울트라. 이게 헬릭스 울트라죠. 헬릭스 울트라 아날로그 인으로 건너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서브우퍼, 미드 베이스, 미드레인지 중음, 미드레인지 고음, 그렇게 4웨이로 분류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 노트북 꼽아서 음을 튜닝을 하면 튜닝 값에 맞춘 소리가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앰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죠. 요게 보면 굉장히 큰 게 보입니다. 이게 아래 울로 길이가 한 55cm, 그러니까 57cm 되겠네요. 이게 옛날에 한참 많이 팔았던 게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앰프가 엄청 큽니다. 빨리판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듀얼 모니터, 포칼 듀얼 모니터죠. 이게 한 252채널 좀 될 겁니다. 대충, 제 기억으로는.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어떤, 그 앰프라는 것이 우리가 뭐 100톤이, 뭐 200톤이, 300톤이, 그 개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바이어스 값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앰프 등발에 비해서 출력이 센 것도 있고, 바이어스 값을 좀 줄이면 앰프 등발에 비해서 출력이 약한 것도 있죠. 근데 출력이 약한 것들이 이제 고음질을 내고, 출력이 센 것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음질, 괜찮은 소리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뭐 앰프 메가트 추천인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델마다 메가트 2채널
판매할 때 그때나 이야기하지 팔고 나면 또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와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항상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앰프가 몇 와트짜리더라 기억을 잘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앰프 와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포칼 듀얼 모니터가 요 뒤에 보면 이게 포칼 10W인가 아무튼 이게 포칼 우퍼 10인치입니다.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두 개입니다. 이게 이제 실드로 제작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0.7큐빅에서 1큐빅, 1.1큐빅 전후 좀 돼 보입니다. 이제 작업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만은 대충 봤을 때 한 1큐빅 좀 돼 보이네요. 그러면 이 4옴짜리 10인치 우퍼 이 두 개를 2옴으로 백열로 연결하면 백열 연결하면 2옴이 되죠. 그러니까 2옴이 된 것을 이 포칼 듀얼 모니터 이 투 채널 앰프의 2옴 브릿지로 이제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데시스 2 있었죠. 그것이 이쪽에 앰프, 이 브락스 X2000입니다. 이 X2000 중에서도 이제 그래픽이라는 이제 모델이고, 이게 이 약간 크롬 색깔이죠. 길이가 큽니다. 이쯤 되는 것도 막 와트 수가 중요하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면 한 300 투전쯤 됩니다. 이것이 앞쪽에 6인치 데시스 2를 구동하고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브락스 요 보이죠? 브락스 요도 이제 그래픽인데 GX 2400,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0, 한 230W 4채널 좀 됩니다. 고급 모델이죠. 브락스 중에서도. 요것이 4채널이니까 앞에 3인치하고 1인치를 또 구동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은 이제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야 샵에서 이제 맡겼겠지만은 차주분이 직접 이렇게 다이로 앰프 바꾸고, 뭐 저게 보면은 네트워크 플레이를 장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차지만은, 우리가 보통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이 이렇노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보면은 센터 쪽에다가 이게 전원선을 블럭을 잘 장착했지 않습니까? 전원 블럭을 잘 장착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전원에 대한 각자 후저 블럭은 안 보이네요. 후저 블럭은 없는 게 사실 좋습니다. 후저 자체도 저항이 붙기 때문에 아마 후저 블럭을 안 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렁크에서 배터리가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쪽에서 오는 그 배터리의 메인선에 정확한 휴즈가 있으면 요 뒷펜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휴즈가 없어도. 근데 휴즈가 있는 거는 앰프 내부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앰프에 걸려 있는 전원 케이블이 휴즈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앰프 보호 차원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이제 휴즈가 각각 없어도 앞쪽 메인 후즈가 정확하게 잘 나가는 후즈가 있으면 뭐 괜찮다. 그러고 뭐 변칙적이지만은 퓨즈는 안 거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쪽 배터리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실내니까 제가 이제 파워 스플라이어로 이제 물려서 할 겁니다. 이 배터리는 이게 인산철 배터리고, 아까 뒤로 가는 퓨즈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다 이 사주가 직접 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쪽에 아스를 이제 여기 더 하면서 와 이거 왜 안 좋아져 있노? 이게 왜 안 좋아져가 있노? 요거 여기. 그럼 이것도 와 떨어져가 있노? 이렇게. 이게 엔진 쪽에서 보면 엔진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쭉
연결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한 거죠. 여기 연결하고, 파란 게 다 마이너스고, 엔진 샤시에서도 한 거 참 잘한 겁니다. 엔진 샤시에서 엔진 몸통이 마이너스가 오죠.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는 알터네이터에서 4게이지 수준이 다이렉트로 배터리로 가는데, 마이너스는 4게이지보다 더 약한 것이 차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진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차체로 연결해주고, 또는 차체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엔진에서 다이렉트 연결하고, 차체에서도 연결하고, 후루루루, 엔진, 요도 엔진에 연결돼 있네. 후루루루 다 했는데,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그럼 이쪽에 요다 헐렁하네. 예, 이렇게 이제 헐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헐렁하죠? 이게 빠질 것 같다. 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리 헐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항상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처럼 텐션이 있는 이제 볼트라든가 텐션이 있는 와셔가 들어가면 한번 딱 좋으면 이게 이제 쫀득하게 꼭 박히기 때문에 안 풀립니다. 차가 덜덜거리도.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런 볼트가 이렇게 블록에 나사산이 미리 볼트보다 인치 볼트를 많이 써줘.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장기는 그 횟수가 좀 촘촘하게 않고 듬성듬성하게 잠기게 되죠. 그러면 좋았을 때 이 볼트 자체가 좀 이제 연질이고, 이 블록도 연질이면 딱 좋으면, 어느 정도 깍 좋으면 쭉 붙어갖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블록도 갱질이고 볼트도 갱질이다. 그러면 딱 좋아놔도 이게 진짜 그게 쇠라는 것이 요 뚜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뚜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눌려졌을 때 나중에 압축된 것이 이게 뜨겁고 찼고 흔들리고 이러면서 압축된 것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헐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헐렁해지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아스가 돼 있지만은 지금 효과를 조금밖에 못 보게 되겠죠. 그렇다고 마이너스 전기가 안 흐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차피 원래 마이너스가 연결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으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요 플러스는 좀 더 중요하죠. 플러스는 아주 중요하고. 한 번씩 이런 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플러스도 약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메인 전기 아닙니까? 메인 전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메인 퓨즈로 가는. 근데 여기 또 움직이면 흔들리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싸굴빼기 전기서 가지고 꼭 좋은 것보다 고급 전기선을 쓰고 이렇게 헐렁해도 크게 문제 없다. 왜? 우리가 음악을 켜면 우리가 뭐 전기를 엄청 넣는 것 같지만 사실 뭐 한 20A, 15A 아주 미약하게 먹습니다. 세게 올려도 한 30A 하면 충분합니다. 시스템이 크고 특히 미드 베이스가 강하고 서브우퍼가 강할 때는 때에 따라서 50A, 또 좀 더 때에 따라서는 순간 80A, 90A도 먹는 그런 대용량 시스템일 때 그렇고, 통상적인 이런 사운드 퀄리티 위주의 음악에서는 통상 뭐 한 10A에서 20A, 뭐 기껏 해봐야 25A. 근데 쪼개 흔들린다고 해서 25A 여기서 저항이 받아서 전기가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가 이리 지나갈 때 암만 해도 꽉 쪼여 있으면 에너지가 지나가는 속도, 전달력이 훨씬 좋겠죠. 이 좋은 부속이니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터리 쪽에는 우리가 한번 딱 하고 나면 뚜껑 닫고 잘 안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군대 보면 군대 요즘도 그럴 겁니다. 정비소 가면 닦고 조이자 기름치자. 그거 닦고 조이자. 줘야 된다. 계속 줘야 되네. 계속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고장률을 이제 낮추고 내구성을 좋기 위해서는 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육각 렌치를 조은다든가 피스를 조는 것도 제가 한 번씩 뭐 나무 같은 거 조을 때 자세 이야기하고 그게 아무 뭐 쓸데없는 지자랑한 것이 느껴지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기본이 너무나 중요한. 차 같으면 바퀴입니다. 엔진 투닝하면 뭐합니까? 바퀴가 안 좋으면 빵꾸 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 같으면 바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거 오늘 이제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보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이걸 참 유념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요것을 정리하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부터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일단 풀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냥 조으면 될 건지. 쪼매난 이게 이제 뭐 하나 이게 뭐 저는 뭐 캡에 전원을 조금 더 이제 노이즈를 없애고 리플 전원에도 리플이 있습니다. 이제 사운드에서도 왜곡이 있는 것처럼 전원에도 이제 그 안 좋은 이제 질이 안 좋은 전원이 발생하는 이제 그 오슬로스코피 같은 테스트 찍어 보면 이게 잠잠하게 이제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까칠까칠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리플을 합니다.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잡아주는 이게 작아도 그런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한 것 같고 요거는 이 터미널은 터미널 전체가 이게 터미널이 밑에가 도는 게 뭐 때문에 도노? 아 이게 잠그는 타입인가 보네. 그럼 이게 메인 플러스입니다. 이게 메인 플러스인데 일단 요거는 이게 지금 파워앰프 연결된 플러스 아닙니까? 이거로 오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되면 파워앰프 내부에 콘덴서가 많죠. 고급 앰프일수록 콘덴서가 많습니다. 성능이 좋죠. 그럼 뭐 빠직합니다. 데이면 빠직하니까 좀 조심하고. 그것도 좀 매가지가 약하네. 매가지가. 예, 너무 이게 구른 선에 비해서 지금 너무 휘발이가 없습니다. 당겨볼까? 빠질란가? 빠지죠.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래 되잖아. 가까이 보자. 이게 아무튼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쓸데없이 이 짧은 코스에는 이게 굵은 배선을 쓰는 것보다도 질은 좋대 얇은 8게이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 조금 전에 이 굵어서 요속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자르고 하다 보니 쪼개 물리가 있는 게 안 빈겨내 꼭 조합해 갖고 이게 꼭 무드볼트가 꼭 조음이 잘할 게 갖고 쉘 조아버리면 무드볼트가 맷돌처럼 확 씹어버립니다. 돌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체가 두툼하게 칵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짧은 거는 질 좋은 배선, 얇은 거 스피커 선이라도 좋습니다. 야 좋은 거 스피커 선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이따 이제 점검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논다 이 말이죠. 이게 메인 차체 메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 이거를 덜내 갖고 확인을 해봐요. 아니 이게 가지고 남기고 아프면 열리는가? 예. 보자. 그러면 시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제 영상 보실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별 헛소리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저는 설명을 하노 이런 생각할 때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여기 다 되잖아. 보자. 빠지네. 이게 지금 요거는 잘 있네. 얘가 그냥 커서 그러네. 이 자체가 이제 보통 보면 싸제지 않습니까? OEM의 이제 납산 배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이 있죠. 근데 그 터미널이 플러스가 좀 굵고 마이너스 가늘죠. 그래서 이제 터미널만 거꾸로 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근데 납산 배터리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 홀이. 근데 지금 이게 비틀리 가지고 쪼았을 때 조임의 어떤 그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요거는 제가 이제 투닝만 할 때는 이걸 하면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는 뭐 전원이 이지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뺏기고.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속어라든가 그 일반적인 사투리라든가 제가 이제 일반 생활 용어 같은 거 쓰는 거 그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쓸 때는 왜 쓰는지 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들릴 부속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통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라도 이 안에 흘러버리거나 소트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것도 흔들리죠. 이거라. 그러면 차가 들거든하면 헐렁 이래 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 오늘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모죠. 이 배선 띠거리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꽁린치가 이렇게 뺐던 꽁린치가 여기 이 통을 안 고우면 여기 저기 있으면 이게 못 찾는 거죠. 이 통을 반드시 뭐 많을 때 이걸 거와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얘는 이게 일 효율을 엄청 높이게 하는 겁니다. 이건 13mm 같은데. 보자. 이게 지금 맨 못 좋아서 그런 게 이게 동 자체가 맨 못 좋아서. 이게 지금 이상한데. 영상 잠깐 뜯어 해보시네. 공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조를 풀렸습니다. 공구가 안 닿아서 그렇지. 지조를 풀리고 이렇게 두 개가 볼트 너트가 이렇게 와서도 풀고 볼트 너트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쪼으면서 압착을 해줘야 되는데 압착. 근데 그리 안 된 상태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카센터 뭐 사장님이라든가 공장에 이제 기계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하겠지만은 통상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것을 맞추는 거는 일반 그런 업종에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은 힘들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나사산이 있으면 쪼으면 쪼아지는데 여기에 나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시 꼼짝을 안 하노. 안 할 거다. 이거 받아들여. 일단 간을 한번 보자. 일단 다 풀어야 이걸 다 풀어야 저 터미널에 이게 들어가서 좋아질지 안 질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풀고 이거보다 볼트 좀 적은 사이즈를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좋았을 때 압축이 되게끔. 이 전기의 접점, 스피커 선의 접점, 이 모든 터미널 배선의 접점은 천년만년을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하나도 그 시간이 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나사산이 있네. 원래 이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좋아야 되네. 나사산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대가리가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좋으면 좋아질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사산이 살아있다면 이게 이제 구리동이기 때문에 나사산의 그 강도가 쇠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한 8mm 정도의 나사산에 이제 길이가 있으니까 산이 한 7, 8개 되니까 쪼으면 나사산이 뭉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이, 여기 이 구멍 파이보다 이 볼트의 요 끄트머리, 이 파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르게 헐렁하게 해준 다음에 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이대로 쓰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좀 헐렁하네. 요것도 조금. 이대로 써도 될 것인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OM, 이제 충전하고 다 하는 OM 선이 들어가는 터미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싸제로 놓는 이것들이 터미널의 길이 이게 뭐 우리가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리튬 배터리들도 보면 뭐 터미널 진짜 약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공장에서도 삐대하게 만듭니다. 삐대하게 진짜로. 빼떡도름하네. 빼떡도름해. 요 조금 한쪽을 갈아가지고 이게 지금 요는 붓고 안 분다 이가 이 정도의
상에서는 뭐 전기가 꽉 좋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사산에 이제 접촉도 있을 것이고 전기가 흐를 때 저쪽에는 안 되지만 이쪽에 돼 있으니까 흐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조금 맞지 않다. 여기 조금 굽었나? 안 그러면 이게 야마 산을 낼 때 빼뚜름하게, 이 산을 낼 때, 탭을 낼 때 수직으로 내야 되는데 빼뚜름하게 탭을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제작할 때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내야지 가능하고. 이쪽 건 한번 보자. 이게 바로 돼 있으면, 요거는 바로 바로 되네. 조금은 잘 보겠네. 이쪽에도 조금은 땡겨네. 그래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 홀이 이 속에 이게 넓어 보이죠? 이게 쑥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홀이 좁아서.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이제 벌리 가지고 이걸 좀 더 서로 벌려야 됩니다. 벌리 가지고 술렁 들어간 다음에 이 볼트를 쪼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서로 당겨야 되겠죠. 그럼 그러려니까 이 다운형이 안 맞아요. 일단은 이걸 벌려 보겠습니다. 이걸 벌려보고 잠깐 스톱하시고. 그러면 이게 좀 더 벌어져야 저게 터미널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걸 써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벌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눌려서 이게 제끼면 벌어질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이 무르다 하지만은 그래도 양이 크니까 이걸 때려서 한번 살짝 넣어보고. 상태가 안 좋네. 이게 일단 좀 더 벌리고.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만 자꾸 벌어지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벌려야 들어가니까. 위에고 아랫단 쪽에는 이게 좀 더 벌려야 되니까. 너무나 동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방에 막 계속 오늘 때려버리면 부러질 수 있는데, 이게 며칠 한 시간 있다가 때리고 또 좀 있다 때리면은 이게 쇠가 갑자기 확 튀어지면 부러질 수 있지만 걔네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갑자기 막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넣어보고. 아까보다는 좀 더 가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망치를 때리면 들어가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배터리 이 터미널 안 내부에 결선이라든가 이 터미널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때려보고. 원래 이제 이쪽에 이제 줄을 살짝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다운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행태가, 동그란 행태가.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더 벌어져야 되나? 아무 상관없네. 일단은 때려서 벌리에 조금 더 벌려야 돼. 일단도 조금 벌리고. 이제 바닥까지 갔습니다. 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 요 경우에 이제 저으면 되겠죠. 한번 저어 보기 위해서 지금 저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행태니까 요 행태, 아까 이것이 이쪽에 붙어야 되네. 이쪽에 들어가고. 그러면 요렇게 이것도 뭐 잘라가 요 바로 연결했네. 굳이 이걸 할 필요 없고 여기에 이 선이 그리 굵지 않으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는 요 터미널에 하도록 하고. 터미널이 있으니까 지금 튀어나와갖고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쪼아야 되는데 이게 커서 요 배터리에 데이지 않습니까? 요 구멍에. 그래서 조금 더 짧은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볼트 상자를 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 혹시 없나? 여기 있어봐. 한번 보자. 여기 이게 자르면 이제 커트기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커트기를 자르기 전에 제가 요만큼 짧은 것이 있나? 제가 볼트 담아놨는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찾지 말고 찾아볼까? 잠깐 서도 해보이소. 또 큰 걸 바꿔와야 되겠다. 잠깐만. 볼트가 좀 길어서 한 1cm만 자릅니다. 이 정도 길이 뭐 이제 될 거고, 조금만 살짝.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일이 들어가서 일이 좋아지니까 요 홀이 이제 들어가시니까 잠가셔야 되는데, 이게 각이 안 맞으면 안 잠가지거든요. 이게 억지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볼트를 좋아서 일단 이것을 한번 이게 각이, 그러면 이것을 좀 느리게 해갖고 이 볼트가 각이 맞도록 좀 움직이게 된 게 요거 조금 구멍을 좀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이 벌려지면서 각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그런. 요것을 조금 더 홀을 넓히는 거죠. 이만큼을 하면 이 정도 너무 크나? 이 정도를 먼저 해보고 잠깐만 써봐가 있고. 잠깐만. 자, 그러면 요것만 조금만 더 넓혀서 왜냐면 뒤편에까지 구멍이 나버리면 나사산이 없어지니까, 요 나사산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꼽아보고 더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쪽에 좀, 이쪽에가 이걸 들어가시네.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구멍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좀 더 넓혀야 되네. 좀 더 넓혀야 되네. 더 넓히면 더 넓혀서 여기 와사를 하나 댄다. 이 가쪽을 조금, 가쪽을 각도가 이게 이제 요리돼야 되는데 이놈이 가쪽을 조금 더 넓히고 와사를 한 개 꼽고 저으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땡겨 오지 않습니까? 쪼이면서 여기 걸려갖고 땡겨 와야 이게 깍 물어주거든요. 단단하게 물어야 차가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을 파야 되는데 잠깐 스톱 해보이소. 그러면 이쪽 부분만 조금 한 3mm 정도를 타원행으로 파야 됩니다. 이쪽 부분만. 그러니까 드릴 갖고는 안 되고 요런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나를 바꿨어요. 여기 이제 알루미늄하고 동을 가공하는 이제 히트인데 삥 돌아가면서 이제 파낼 겁니다. 얘가 풀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가나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네, 잠깐만 다른 공구를 잠깐만요. 여기가 풀어서 뭘 풀면 요 비트를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요거를 넣어야 되겠죠. 이걸 꼽아서 물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깎을 때 쓰는 거고 이 공구에다가 에어로 하는 겁니다. 에어로 하면 부드럽습니다. 움직임이 다 부드럽고 다칠 확률이 없고 전기보다는 시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세니까 팍 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어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만큼 뭘 더 깎아야 되겠죠. 조금만 하면 되겠네. 약간 이쪽으로 11시 방향으로 그냥 막 그 렌치로 조으면 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공구가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한마디 하면 될게. 11시 방향으로 하고 아까 터미널이 잘 안 깎였는데 이제 거꾸로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 정상적으로 이제 한번 넣어보죠. 이제 어떻게 하니까 됐고 여기다 와사를 하나 넣어서 하면 되고, 그러면 아까 하나 이쪽에 터미널이 각이 안 나오는데 잠깐 있으면 터미널 보고 올게.
이쪽 펜으로 해야 더 유리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2.5mm 정도의 차이를 보이니까, 그럼 이거 일단 좀 최대한 좀 깎고, 그거 먹고 공장 기계는 아니라도 뭐 하다 보면 뭐 이런 간단한 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손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이쪽 펜으로 좀 많이 깎아야 돼. 깎아질랑가 모르겠다만 깎아보지. 세게 하네. 이제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줄로 가지고 살짝 이제 세분하게 밀어줘요. 이제 한번 이제 터미널에 또 들어갈 거니까 링 터미널 조금만 더 하고. 요거는 더 안 가도 되나? 조금 더 하면 되네. 하니까 링 터미널이 압착이 잘 돼야 되니까 링 터미널 이거는 자체가 압착이 잘 돼야 되네.
여기에 OEM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네. 차이가 여기에 와사를 한 개 꼽든지 그래도 자꾸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한번 껐다가 요거 와사가 이제 커서 조금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넣어서 이 머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나사산이 약하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와사 그 너트를 한 개 넣으면 되겠죠. 이래 조으면 될 거고 이제 이게 됐습니다. 이제 수도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새가 왔으니까 이걸 다 풀고 머리가 헷갈리게 바닥까지 지금 이빨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좋아보고 이것을 얼마나 이제 그림력이 있게 쫀득하게 좋아지는가 확인을 해보고 좋아지네. 이 배터리에 붙어 있는 터미널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막 이게 터미널이 부러질 수가 있고 안쪽에 터미널 접점이 접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에 속에서 그걸 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터미널이 물이 안 가게끔 각 힘 방향을 줘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퍼펙트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놈은 다른 건 없고 이쪽에 있는 이 선을 얘 볼트는 아까 이거였나? 이쪽이었나? 이쪽을 갈아 썼으니까 얘는 또 이쪽에 해야 되네. 그러면 갈은 거 어차피 이 맨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삐뚤어마야 되는 게 풀린 것 같은데 요 맨을 맞췄으니까 이대로 하고 이쪽 맨은 하고 그러면 이 터미널은 결국 요리 가야 되네.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와사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접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이제 바로 하면 각이 좀 안 맞으니까 와사를 하나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접지 어떤 행태 빙 둘러 행태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와사를 하나 넣어서 일단 한번 쪼아보고 이게 나사산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넣게 되죠. 느끼면서 이게 동의 나사산은 약간의 텐션이 있죠. 약간의 텐션. 그래서 이 나사산, 동의 나사산, 쇠 나사산 말고 동이나 알루미늄은 좀 무르죠. 그래서 그 나사산이 약간 텐션 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쫀득함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와사가 하나 있으면서 조금 더 그 텐션, 그 쫀득한 텐션을 중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뺑 둘러 각이 안 맞다 하더라도 와사가 없으면 이제 요 접지하고 조금이라도 제대로 지금 제가 조는 것처럼 느낀다는 게 뭐 별게 있으면 음악을 느끼라 똑같은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설명을 필요 없고 볼트를 조을 때도 볼트가 체결되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이드랑하고 이제 얘는 그러면 이제 이거 뺀 김에 마이너스를 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죠. 마이너스. 이것들은 다 튼튼할 거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1된 이유가 뭔가 안 맞아서 이제 1된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흘러가는 거 풀어보고. 이게 뭐 풀리는 게 서로 뭐 물고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좋아질 때, 좋아질 때 잘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놓아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얘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나사산처럼. 그러니까 쪼을 때 얘가 잡아가지고 더 못 쪼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U자 얘가 헐렁헐렁 해야, 이것처럼 헐렁헐렁 해야 쪼으면 쿡 빨리 들어갈 건데, 얘가 낑기갖고 이제 더 강력하게 아까 느낌에서 좋았다면 잘 좋아졌을 건데, 그냥 좋았는데 좋아지는가 보다 생각해버리면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벌려서, 어차피 얘가 뭐 엄청난 전류를 먹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안 되네. 조금 벌려서. 얘도 약을 달라네. 깎아야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의 다른 쪽에는 이 부분은 뭐 안 되고, 이거는 뭔데? 저다 말고 1대 1은 이는 뭡니까? 그게 남는 겁니다. 아, 남는 거야. 네. 길이가 깊어서 안 들어가는 건가? 볼트가 너무 깊어서 안 들어가는 거네. 그럼 이것도 깊어갖고 결국 안 들어간 거잖아. 맨 못 좋은 기. 조금 전에 이거 원인이 아니고, 이 바닥 박치기를 해갖고 더 안 들어간 거네. 이게 길어갖고. 모든 것이 다 그 원인이 거기네, 본게. 길어서 다 좋아도 이만 남잖아. 그런 게 안 맞지. 이렇게 풀고, 다 잘라봐야 돼. 다 한 1cm씩 잘라야 돼. 이것도 자르고. 그것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자르고. 이게 다 좋아도 안 되는 거지. 와사를 이제 가득 넣으면 되겠지. 와사를. 이 맞는 와사를 또 두막에.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자르는 게 낫겠다.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1cm씩. 네, 동선 수도가 있어. 동상 수도가 있어.
이게 약간 이제 나사산을 잘 대갈락하면 이게 끝이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다듬질을 살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4개를 잘랐으니까 그 조금 길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제 가입시다. 이거는 이제 잘 갈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구워갖고 그러면 좀 긴 놈을 여기 기네 요것을 일단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갈게 되면 이게 이제 입구 쪽에 그게 나사산이 나사산 탁 체결되는 그 위치 그게 이제 똥 같은 게 많으면 쉽게 말하면 연말을 잘못해가지고 잘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원래 한쪽에 터져서 그렇고 이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요거 2개짜리 여기 있었죠. 요 마이너스 이거는 이쪽으로 가지로 하고 이렇게 가지고 터미널은 다 좋으니까 동으로 해서 잘 안 빠지네. 그러면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거는 다 저고 나서 끄트머리 가고 체결 후에 밀어 넣고 이렇게 해서 밀어 넣고 사정없이 줘야지. 요거는 이제 습해하니까 잠기만 잠그고 아까는 이 다 좋아도 이게 널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들어가죠.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풀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요리하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배터리에서 이제 마이너스 터미널 공급되는 여기인데 요것도 이제 살짝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아직 깔짝깔짝거리 샀는데 여기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서 한번 보고 이게 좀 많이 풀리가 있네. 이만큼 돌잖아. 막 이렇게 한번 빼보자. 자, 이렇게 슬리브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데 이 슬리브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배선의 결선이 그냥 꽁꽁 묶는 것보다도 결선이 체결이 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저기가 요거를 좀 쭉 풀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얼마나 돼가네. 더 하는 양이 얼마 안 되네. 어떻게 됐나 보자.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에 홀을 좀 많이 파야 되는데 지금 10mm 수준 이 홀의 깊이가 한 12mm 그러면 12mm 그러면 안되고 이거 잘라버리고 조금 더 까서 이 정확하게 같이 쫙 들어가 갖고 그러면 자를 때 이제 이거 깔끔하게 수직으로 잘라야 되겠죠. 길이가 조금은 여유가 살짝 있으니까 조금만 이만큼 노란 것만 잘라내고 체결되는 배선의 굵기가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칼로 해서 1cm만 12mm니까 한 8mm 정도만 이제 요만큼 이제 전기 테이프를 좀 칠려고 하고 이만큼을 더 까야 되겠죠. 쏙 넣히니까 이거는 이게 정확히 저 속에 들어가서 체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테이프를 전기 테이프를 잘 하면 충분합니다. 수스토보다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쭉 당기야 됩니다. 쭉 당겨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딱 감압할 수 있도록 이게 전기 테이프가. 그래 이제 산소 접촉이라든가 열,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가 안 되겠죠. 이 12mm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박치기 해서. 이것도 들썩거리네. 요걸 좋아질 때는 최대한 이게 값이 맞도록 해서 좋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이 뻣뻣한 거보다는 이제 4게이지나 4게이지 짧기 때문에 8게이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요 정도로 하고 지금 저쪽이 흔들리는 거는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이게 또 뭐 때문에 이러노. 그냥 한번 좋아볼까.
이 정도. 잘 주어져 있네. 이 터미널은 터미널은 12mm. 10mm. 됐어.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끝났고, 플러스는 요 터미널만 고정인 상태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차피 조금 전에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거리하고, 그러면 얘를 고정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되면 이게 일단 넣어보자. 일단 좋아보고, 이게 이제 뭔가 안 맞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아, 제가 아이고 오랜만에 동영상 찍고 있네. 일단은 다 터미널이 이빨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안에다가 이제 얇은 필름을 이렇게 얇은 필름을 안 보이지. 이걸 좋았을 때 이게 이제 탄탄하게 압축이 되면 이건 끝나는 거고, 잡으세요. 그거 잡고 있어요. 네, 이거 쪄볼게요. 이거 나 그걸 잡고 있어. 네, 사장님 쏘실래요? 네, 보자. 꽝꽝하네. 물리다. 단단하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 체결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플러스인데도 이게 피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리가. 그래서 자기 카바가 있다지만은 이렇게 싸줘야 돼. 병원 갈 때는 살짝 당기면서 좀 더 쫀쫀하게 당기면서 이렇게, 그래야 딱 잡고 있으면서 한 10년 지나도 괜찮은 거죠. 이게 요 안에는 습도, 열, 모든 것은 열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습도, 수분, 열과 수분, 모든 건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열과 수분, 그것 때문에 뭐 충격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열, 수분을 이제 막으면 됐고, 카바, 치치 카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판이가 이래 좀 되나? 넣으면 되네.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카바를 해야 되는데 살짝 적혀서.
빠지네. 이게 빠지네. 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 넣어야 되네.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하면 이런 데나 필요 없으니까 잘라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빠지니까 안에다가 그 필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놨고, 그러면 것들이 저럴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필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이 터미널은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써보니까 최고. 근데 이제 환경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쓰지 마라. 저기 교체할 수 있나? 안 되잖아. 이거 교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필름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와사 역할, 약간 텐션 역할도 하니까 한번 넣어보고,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좋아지겠나. 또네. 이게 카바는 뭐 일단 되더라도 일단 이걸 잡아줘야 되겠네. 잡으니까 이거 빠지네. 잠깐. 영상 뭐 수답해도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시작해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요게 좋은 거는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서야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됐고, 이게 조금 전에 이 플러스에 이제 물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또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이 플러스 선이 이게 제가 왜 촬영을 하느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냥 자기 차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차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보셨네. 확인해 보고, 아까 닦아줘야 기름치자 그것처럼 이렇게 한 만져보고 흔들어 보고. 왜냐하면은 엄청 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고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1000만 원 넘게는 썼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넘게는 어쨌든 간에 몇천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 우리가 좋은 후저, 좋은 선을 쓰는 이유가 있고, 좋은 ICL 신호선을 쓰는 이유, 뭐 스피커 좋은 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취미 생활만 하고 나 소리 안 좋아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이제 튜닝이 안 되고 내가 뭐 조작이 안 되고 이래서 뭐 소리 안 좋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거 바로 물리래.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아니 근데 이상한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소리 안 좋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인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이게 뭐 안에 뭐 플라스틱 이게 뭐고, 여기는 뭐지? 이 안에 이게 이 슬리버구나. 이 슬리버를 원래 이래 하면 안 되고, 원래 슬리버를 찝고 해야 되거든. 슬리버를 압축기로 찝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이 지금처럼 빠져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선이 안에까지 쑥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빨. 근데 지금 슬리버
슬리버는 안 쓰는 게 좋아. 왜? 좋은 동을 쓰는데 왜 슬리버를 안 쓰는 게 좋느냐면, 슬리버가 굉장히 비싼 거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 아까 동가리 어디 갔어? 슬리버는 굉장히 비싸면 괜찮은데, 이거는 뭐 잘 집었겠지. 이까지 하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굉장히 비싼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구리선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비싼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구리 성분이 좋으면, 일단은 소리에, 좋은 소리 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 구리가 만약 좋다고 치고, 그럼 이 휴즈별로도 좋아. 뒤로 가는 선도 좋아. 뒤에 휴즈도 좋아.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슬리버를 넣었다. 이 슬리버가 싸구리야. 그럼 말짱 까게 돼, 말이죠.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말이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 이제 이 선이,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오디오 테크니카가 좀 좋은 기네. 등급이 높은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급선이니까 이대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요 뺐으니까 이게 찝는 기 요에서 찝어만 전부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는 거 보고 들어가지네. 그럼 잠깐만 이게 이제 후레쉬를 켜서 잠깐 그대로 있어. 후레쉬를 켰지. 불 들어오네. 들어오네. 그러면 요걸 잘 비춰보세요. 이게 요 이제 여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요거 그대로 이 무드볼트지 않습니까? 무드볼트가 끝이 직각이 있는 게 있고, 이걸 끝이 45도로 다듬지 되어 있죠. 이 배선을 눌릴 때 배선을 맷돌처럼 씹지가 않죠. 그래서 요걸 밀고 있는 상태에서 요것을 이제 좋으면 밀고 있어야 됩니다. 배선을. 그러면 이제 무드볼트가 이제 닿였죠. 배선에. 그럼 배선의 그 굵기가 이 안에 홀하고, 너무 홀에 비해서 배선이 작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슬리버를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배선의 그 굵기, 스키아가 이 홀에 한 80%만 된다. 100%면 더 좋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나머지 약간 헐렁했던 그 공간을 이 구리가 눌려지면서 벌어지겠죠. 무드볼트를 천천히 줘야 됩니다. 천천히. 빠락 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구리가 눌려지면서 측면으로 살짝 벌어지는 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베베 까가지고 딱 집어넣어야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별로 안 까지 손 안 댔지 않습니까? 딱 뭉치는 상태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괜히 풀어가지고 일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옆펀 뒤에 안 차더라도 무드볼트가 닿이는 면적과 무드볼트 반대편에 눌려지는 그 구리가 이제 이 터미널에 접착이 단단하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무드볼트에 눌리지는 그 부분과 반대편에 눌려진 그 부분이 에너지가 지나가는데 이제 원천적인 이제 그 위치가 되고, 만약에 이제 눌리면서 배선이 살짝 벌어지면서 벽에 꽉 붙었다, 양쪽 벽으로 꽉 붙었다, 그러면 전체가 면적이 넓게 압착이 되는 게죠. 배선의 체결은 딱 두 가지. 넓은 면적과 정확한 압축. 넓은 면적과 정확한 압축. 그게 이제 배선이 스피커 배선이든 또 스피커 말고 뭐 아이쉘 뭐 납땜을 하든 전원 배선이든 간에 체결되는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상한 슬리버 그런 거 이제 배선이 안 좋을 때야 뭐 이 슬리버를 쓰나 저 슬리버를 쓰나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배선이 좋다고 봤을 때, 내 좋은 배선을 싸는, 돈을 주고 샀는데 맞나? 돈을 주고 샀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쓸데없는 그 터미널 단자는 쓰지 말고 직결이 좋고, 좀 전에 직결, 이게 직결이죠. 직결이 좋고, 이제 배선이 싸구리면 아무 그 터미널 말굽 단자를 쓰든 뭐 써도 됩니다. 배선이 고급일 때는 그 배선의 고급에 준하는 중간에 이제 터미널 단자라든가 슬리버라든가 이런 거 써야 맞다.
중요한 거는 설리버를 쓰든 터미널을 쓰든 간에 좀 전에 설명했죠. 두 가지. 정확한 압축과 최대한 넓게. 그거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이제, 아까 또 추가로 하면, 이제 산소 접촉과 수분의 접촉을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면 더 좋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드러낸 설리버는 쭈글지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겠고, 그게 이제 싸구리라고 본다면 굳이 필요 없고, 좋은 설리버라면, 이게 좋은 설리버라면 이제 좋게 보입니다. 이제 좋은 설리버라면 이 설리버 안에 선을 넣고 나서 이 압축기, 설리버 압축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저 있는데 설리버 전용 압축기가 있습니다. 잠깐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설리버 압축기입니다. 넓죠. 이렇게 이게 이빨이 털털털 있고, 이제 작은 거는 작은데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설리버 압축기가 이게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눌려서 꾹꾹꾹꾹꾹 눌리고 배선이 그러면 꼭꼭꼭꼭 이게 옷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게 늘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또 방향 바꿔서 꾹꾹꾹꾹 눌리고, 아무튼 간에 이게 없으면 이 설리버 압축기 요거는 좀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랬더라, WBT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비싼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거 아니라도 아무튼 설리버 압축기가 눌린 다음에 설리버가 도망 못 가게 하고 그 터미널 링 속에 넣어서 꽉 조으면 이제 괜찮죠. 이거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없죠. 지금 꼭 줬다 생각했는데 이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저리 갑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물려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헐렁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보자. 일단 한번 좋아보자. 이것도 잘라야 되네. 자르든가, 이게 다 좋아도 발랑발랑 거린다, 이거. 자르든지, 다 좋았거든. 바닥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렁벌렁 거리잖아. 그러니까 와사를 넣던가, 아니면, 이제, 자르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 스톱해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와사가 두께가 한 3mm 넘게 된 게네.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한동안 이제 오디오를 뗀 상태에서 이거 탁 넣으면 앰퍼에서 그 콘덴서가 전기를 착 빱니다. 그러면서 빠작 이런 소리 나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콘덴서가 이제 다 지장하려고 저장을 한 겁니다. 요걸 사이에 됐다. 와사 사이에 이제 넣었으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덮어야죠. 매트가 이제 뗐다 붙였다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매트 조금 좋은 거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짧나? 감싸야 되니까 좀 길게 잘라봐야 되겠네, 매트를. 매트를 조금 길게. 그 매트가 이제 열에 강해야 돼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뗐다 붙였다 1년 2년 동안 써물 수 있어야 되니까 매트가 좋아야 된다. 고무 부틸이 좋은 거. 요거는 이제 이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알루미늄 전기통합니다. 근데 이제 요쪽에 요만큼 할 거니까 지금 다른 데 전기통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붙습니다. 좋은 매트는 잘 붙고 나중에 뗄 때도 자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또 잘 떨어집니다. 근데 좋으면 옷 좋은 거 맨키로 좋습니다. 뭐 대충 뭐 정도는 이제 살짝만 이렇게 이제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요게 지금 보이네. 아까 그 매트를 동가를 붙이거든요. 이게 이제 터미널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 다른 정비소에서 뭐 이리저리 뭐 공구 일 샀다가 뭐 하나 흘렀는데 탁 대입붙다 그러면 빠삭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를 전용이고 수리도 제가 한다 그러면 요 측면 보이는 거는 내가 기억하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 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매트 이거 뭐 50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잘라서 쓰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많았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